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이 많이 춥네요.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월 달부터는 또 처음부터 진도 끝까지 나가고 1, 2월, 3, 4월 또 처음부터 끝까지 5, 6월까지 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7, 8월에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9, 10월에 모의고사 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먼저 강의 지난주 했던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한 내용,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하는데 이번 달에 올해 한 내용이 35문제 나옵니다. 세 번째 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 끝내지는 못하는데 법령 부분이 3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자,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그런데 보정 설정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은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을 합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는데요.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보수는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인데,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있는데, 우리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중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사전교육이고요. 3개는 거래사고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포상금제도 32회 시험에 포상금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비교 정리 프린트도 내드렸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8번에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이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포상금 제도를 보고 이런 내용을 지난주 공부했고요.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 개업공개사가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 즉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공제라는 게. 보험은 영리법인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요. 공제는 비영리사업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우리 위원회 5개 비교하는 프린트를 첫 번째 주에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최소한 이 파트에서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만 이러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 판사, 검사도 이거 암기 다 못합니다. 그냥 법정 보고 판결할 때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53페이지 협회를 보시면, 협회 메뉴에 보시면 25회 때, 30회 때는 3문제 출제됐고요. 나머지 1문제고요. 26회, 28, 31회 때 1문제도 출제 안 됐죠? 그 평균 1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하지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에 비해서,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왜 그러면 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느냐 하면은,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게 좀 웃기는 게,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지금 교과서 253페이지 메뉴에 보면 챕터 9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는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지만 법조문에는, 제가 개업 공개사일 때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폐업을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그게 탈퇴 처리됐더라고. 그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니까 회원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 옛날 아이디 패스워드 하니까. 예를 들면 경력증명서를 떼려고 하니까, 그만두고 나니까 그만 안 두고 현직에 근무할 때는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인터넷으로.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강제 탈퇴된 거예요. 즉 개업 공개사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은 있어도 협회 가입 못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포함합니다. 즉 개업 공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53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양가로 1번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포함하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 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협회 가입 못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개업 공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요. 따라서 민법 총칙,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이 민법에 많이 나오죠. 이 준용이라는 말은 적용인데, 적용한다는 말인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법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법전을 줄이기 위한, 법전 두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즉, 이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다시 민법 총칙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 번 열거해야 됩니다. 그럼 법조문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몇 조는 몇 조, 뭐를 준용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준용,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우리 협회는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설립주의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인가라는 말 딱 한 번,
그리고 지정이라는 말 딱 한번 나오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인가,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인가는 효력 요건이고 적법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가받지 않으면 처벌은 안 받지만 협회 설립이 불가능하죠.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협회 설립 절차인데요.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인데요.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600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동의인데요. 600명이 서울에서만 다 참석하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인데 광역시 및도가 우리나라에 15개가 있죠.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도입니다. 서울은 빠져나갔잖아요. 시도라고 하면 서울도 포함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러면 광역시 및도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15개 곱하기 20명 하면은 300명이고요.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입니다.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 제주도에서 참석해도 되고 서울에서 참석해도 된다. 요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600, 120.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문제 255페이지, 교과서 255페이지 맨 밑에 문제입니다. 협회 설립은 허가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허가라는 말 없다. 허가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전국에서 600명,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죠.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이 300명은 뭡니까? 발기인이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256페이지 교과서 256페이지 협회 조직입니다. 옛날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된 사무소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둘 다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8동인데 지금 아마 봉천 8동이 삼성동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전부 서울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지부, 지회인데 정관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럼 서울에는 두는 게 뭡니까? 서울특별시에 두는 게 지부죠? 서울특별시에는 지부가 한 개만 두어야 할까요? 여러 개 두어도 될까요?
예, 그냥 개수는 없잖아요. 그냥 시도에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지부가 4개씩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1개씩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는 지금 동부, 서부, 북부 지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합니다. 그 시험 지문에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라고요.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교과서 문제.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우리 프린터 50번에 1번에 있죠. 50번에 1번. 50번에 1번이 있습니까? 49번입니까? 50번입니까? 50번 맞아요? 15일 안 시험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것만 알아도 80점 받는다고 했죠.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알면 돼요. 계속 밑줄 치고 찾아보고 또 다시 보면 됩니다. 반복하면. 이 프린터 그냥 함부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기 전에 또 개정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럼 새로 프린터 또 내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밑줄 치시고. 2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X죠. 지부가 시도지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도에 두는 게 지부잖아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가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회라고 했으니까 시도지사 X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요. 그러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구가 3개가 있습니다.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 있는데요. 각 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는 지회를 3개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에 하나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 있으면 전부 구별로 지회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7페이지) 교과서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요. 협회 고유 업무 중에서 좀 주의할 거 교육입니다.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금 공제사업을 하고 있죠. 물론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요. 회원 상원의 부조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주의하시라고요. 이게 고유 업무인데 왜 주의하냐면은 수탁 업무 또는 위탁 업무가 받을 숫자고요. 위탁은 맡기는 걸 위탁, 수탁은 받는 거죠.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 시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탁 업무라고요. 좀 전에 제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라고 했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라고요. 원래 누가 하는 건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는 업무죠. 그래서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입니다. 그 주의할 점은 교육이라도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다. 비슷한 걸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도 누가 실시해요? 원래 시험도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시험. 근데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타 근무다. 똑같은 교육이라도. 258페이지 교과서 공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이 보험하고 똑같다고요. 보험 드는 거, 우리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처럼 보험하고 똑같은데 보험은 사보험,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공제는 공제 회원들끼리 공제료를 모아놨다가 한 사람 사고 나면 공동구제사업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하고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이윤을 남기면 안 됩니다.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공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우리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책임준비금, 지금 현재 공제료가 얼마냐면 협회에서 1억에 대한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을 해봤는데요. 1년에 19만 8천 원을 협회에서 받는다고 공제료를, 1년 공제료가, 한 달 공제료가 아니라 1년 공제료입니다. 원래 보험은 상법에 의하면 보험은 연납이 원칙입니다. 우리 생명보험도 원래는 연납이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 월납으로 내고 있죠, 보통. 원칙은 연납이라고, 1년에 한 번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1년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협회는 최소한 19만 8천 원 중에서 19,800원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10분의 1, 100분의 10 이상, 즉 10% 이상 적립해야 되는 거죠. 10%, 100분의 10, 10분의 1 같은 말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 10%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는 259페이지 양가로 6번에 있죠. 양가로 6번. 3개월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3번에 5번에 있네요. 43번에 5번 밑줄 치 놓으시고요. 43번에 5번 찾아서 밑줄 치 놓으시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지도감독 259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장관,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죠. 다만 지부 설치신고,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만 등록관청이고 나머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259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양가로 7번 금융감독원장 밑줄 치놓으세요. 그 초록색 글씨 있죠? 우리 책에 초록색 글씨가 대체로 중요한 단어라고요. 금융감독원장 여기 있네. 금융감독원장은 시험에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요청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 자, 261페이지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261페이지 교과서 양가로 1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필수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 내드린 프린터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어요. 그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19명 동그라미 해놓고요. 261페이지 교과서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에 세 번째 줄에 19명 이내라고 초록색 글씨 있죠? 밑줄 지놓으세요. 19명 이내. 자, 19명 중에는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밑줄 치세요. 교과서 261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맨 밑에 3분의 1 미만이라고 있죠? 초록색 글씨. 밑줄 치놓으시고요. 3분의 1 미만. 자, 그러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요. 6명 찬성하면 되는데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외부위원이 다 반대해버리면 협회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없겠죠?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56번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그럼 6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과서 2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5년 찾아서 동그라미 해놓으시라고요. 5년. 예,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년이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9번. 41번에 동그라미 9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이상.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263. 자, 책임준비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분의 20이 아니고 10. 20이라고 해서 X네요.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X. 2번은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죠. 3개월 맞죠? 3개월. 프린트 43번에 몇 번에 있었나요? 43번에 5번. 43번에 5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장은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처음에 4년 하고 2번 연속해서 하면 8년, 총 12년밖에 못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 대통령 아마 헌법에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지금 임기가 7년인가 그래? 6년인가 7년. 그럼 12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연속해서만 안 하면 되니까, 연임은. 자, 우리 프린트 38번. 프린트는 38번. 그리고 위원회 비교한 거 내드린 프린트 첫 번째 주에 또 내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게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2개를 보면 맨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리고 맨 밑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임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38번 프린터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 비교를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이 돼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돼. 지금 명쾌하게 다 정리가 되고 당장 다음 달에 시험 볼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요. 천천히 길게 가야 됩니다. 아직도 10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맘먹고 오버페이스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4 교과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우리 프린트는 12번에 까만 별표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2번. 협회는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다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에 주된 사무소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에 있는 지부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있는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하면 X입니다. 지부, 지회도 모두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 보고인데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프린터 50번에 1번,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 하고요. 적시라는 말은,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고 합니다. 적시가 좀 더 빠른 개념입니다. 시험에 적시가 무슨 뜻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시험에 지체 없이와 적시를 구분하는 거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써야 될 자리에 적시 이렇게 하면 이건 X라는 이야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적시라는 거는 앞에 한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뭐가 있었냐면 적시는 휴업 신고를 했다가 재개 신고를 하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의 다 지체 없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50번에 프린트 보고라는 거 정리해놨죠. 지부를 설치한 때는인데요. 이게 14회 때 설치한 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신고한다 해가지고 X로 출제됐어. X. 설치할 X, 설치한 O. 리얼, 리언 요거 차이 때문에 답이 달라졌다고요. 설치할 때 신고하는 건 사전 신고고요. 설치한 때 신고는 사후 신고라고요. 즉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돼요. 승인, 허가는 다 사전 승인, 사전 허가입니다. 근데 신고는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미리 한 게 아니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 신고했습니다. 지부, 지회 설치도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사후 신고라고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후 신고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 100만 원 과태료 없고요. 협회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도 없다고요. 오직 협회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다.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100만 원 과태료 없고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는 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에게, 개인교육공개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단 최근에 신설된 거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에게는. 근데 이게는 법인이잖아요.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위반 시 제재가. 협회 500만 원 과태료 내라고 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겠죠. 개인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법인 돈. 지금 협회, 한국공인회사 협회는 재산이 2천억이 넘어요. 현금만 1,0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왜 현금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냐면은 돈 달라고 하면 공제금 다 줄 수 있도록 무조건 준비하라, 대비하고 있으라 하고, 부동산, 협회에서는 자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죠. 근데 못하게 한다고, 국토부에서. 자, 협회 인가 등입니다. 인가, 보고, 신고, 승인.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어요. 승인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승인의 의미가 뭔지 묻지는 않아요. 행정법상 의미를 묻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협회 설립, 인가라는 말은 오직 한 번밖에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협회는 전부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외 딱 하나 있습니다. 지부 설치는 사후에,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 변경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제정할 때 승인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 미리 다 승인받는 거죠. 책임준비금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신고, 승인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인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라는 말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 딱 한 번 나오고, 허가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여기 협회까지 하고요. 오늘 프린트 내드린 게 행정처분 정리, 이게 최소한 2문제, 그 다음에 행정벌 정리 2문제, 평균 4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행정처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